우리는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울적하거나 마음이 내 뜻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마구 먹거나 주변을 엉망으로 어지르거나 지름신을 불러들여서 주문하고 결제하고 사들이고 결국 그런 행동의 대가로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또 울적해하고요. 내 안이 엉망으로 어지러운 날은 마음이 뭔가를 하게 두는 것보다는 몸을 쓰는 것으로 생각을 돌리는 게 더 낫대요. 잠깐의 움직임이 잃어버린 이성을 되찾아 주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먹기 전에 가볍게 제자리를 뛴다거나 장바구니 탈탈 털기 전에 어슬렁어슬렁 걷는다거나.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3월 24일 목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첫 곡은 리사오노였습니다. 프리티 월드로 시작을 했어요. 앞서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울적하거나 마음이 내 뜻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 뭔가를 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러하다님께서는 저는 그럴 때요. 달콤한 모카에 휘핑크림을 잔뜩 얹어서 먹지요. 그럼 좀 나아지던데 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 뜻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무언가를 하려는 습성이 조금은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끔은 감정적으로 살아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싸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예요.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소소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커피 한잔 했습니다. 불독맨션의 나성의 가면이었습니다. 소소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고전에는 필 콜린스의 You Will Be In My Heart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진님께서는 타잔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주말에 새 영화 개봉하던 시절에 디즈니 만화 조조 보러 다녔던 기억나네요. 기분이 묘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쵸, 이런 노래 들으면 그때 생각나고 추억이 담긴 노래 드립니다. 날토님께서는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고 손이 시려서 차에 히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그립다고 로이킴의 봄봄봄 청하셨거든요. 요곡 잠시 뒤에 만나보고요. 중년아이디님께서는 천리향의 향기를 맡아봤는데 정말 이름이 왜 천리향 말리향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셨습니다. 향이 참 좋죠. 네. 다른 천리향 향수가 있으면 쓰고 싶을 정도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사진은 안 올라왔지만 어찌됐든 향 좋은, 그래요. 천리향 향수가 있을까요? 네. 소소님께서는 말리향 향수 유명한 게 있는데 일본 제품이어서 차마 권하지는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일본 제품이면 좀 꺼려지죠. 직장인 와이로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정일 프로듀서가 노래를 부르는 날이라 알고 있어 출첵합니다. 91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건 잘 기억하세요 정말. 네. 바보은주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세상이 다 깨끗해지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죠. 그리고 밥 먹기 2시간마다 메뉴를 바꿔서 먹어줘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날토님의 신청곡 로이킴이 부릅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요즘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듯 합니다. 라고 사도요한님께서 사연 남겨주셨네요. 날이 정말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러시면서 정아나운서 이정일 PD 목 아프면 안 된다고 몸관리, 건강관리 100번, 1000번 중요합니다. 아자아자!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쌈유가족들과 조합원분들의 건강도 챙기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던데, 그죠? 이정일 PD도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오늘 과연 가능할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것 말이죠. 네. 블루맨님께서는 운전면허를 따려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서 오늘은 팟캐스트 다시 듣기로 싸며 들을게요 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맨님. 왜 이렇게 늘상 오시는 분들요 사연이 없으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니까 또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아한님도 오셨습니다. 결정 내리기 전에 손가락 운동을 팟빵 게시판에서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라고. 네. 통통 튀세요. 아님은 늘 사연 보면요. 독한소망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경이와 기도하고 아침 먹었다고 오늘도 방송 잘 듣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맥모닝 맛있던가요? 저도 그거 참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거 그쵸? 적당히 가끔씩 먹어줘야 그래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통키 연연 이정일 PD와 함께하는 스페셜 이정일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이정일 프로듀서. 왜 말을 안 하고 있죠? 통키가 누군가요? 이 웃음소리를 사람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큰일 났네. 시작부터 네. 빵 터져줘서 감사합니다. 닮지 않았어요? 지금 아님께서 통키 사진을 올려주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난 너무 닮은 것 같아. 삭제! 뭘 난 삭제 못해. 삭제 못함. 실패. 참. 아니 근데 계속 이정일 PD 언제 나오냐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글들이 네.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네. 오늘 뉴스바가 최고 순위를 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5위. 네. 이 15위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 제작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네. 우리 또 이제 싸뮤 가족들의 어떤 연연과 네. 응원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네. 싸뮤가 없었으면 네. 뉴스바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후기 게시판 보니까는 싸뮤 가족분들이 댓글 엄청나게 또 많이 엄청 달아주시고 네. 또 홍보도 하시고 요새는 또 뉴스바에 와서 싸뮤도 홍보도 하시고 어느 조금 봤어요. 제주강님의 글 깜놀. 봤어요. 제주강님 파이팅. 네. 아니 그런데 15위 하니까 좀 어때요? 15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래요? 예.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면 10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고. 네.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순위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역시 듣기 시작하는가 봐요. 노출이 되면 네.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왜 그 하트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하트도 많아지고 댓글도 많아지고 이제 슬슬 악플도 조금 생기고 뭐. 네. 인기가 있구나. 뭐. 그래요. 악플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네, 그게 낫죠. 목 상태는 좀 어때요? 아직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말할 때마다 고통스럽네. 저도 감기 걸린 목소리가 저음이 더 잘 나서 그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콧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뭐 콧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저음이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롱님께서
이정일 PD 목 상태 안 좋으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노래 부르는 거 연계 드릴 순 있지만 없던 일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이거 롱님이 정하시는 건가요? 네. 롱님의 의견입니다. 아, 네. 네, 우리 쌈유 좋은 의견 가족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제주강님께서는 네. 저의 파이팅을 이어받아서 파이팅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네? 나서 어떤? 그 뉴스바 게시판에 쌈유 홍보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네. 뉴스바에서는 쌈유 얘기할 틈이 없잖아요. 그쵸. 네, 제가 그냥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타이밍밖에 없기 네. 때문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하님께서는 네. 뉴스바 한 자릿수 순위 들어가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 요가 교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예. 어떻게 또 합니까? 이거는 네.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도화 교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네.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네. 이정일 PD와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승철입니다. 열을 세어보아요. 몰랐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함께 곁에 있을 땐 그대가 나의 눈을 가려서 그땐 몰랐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댄 숨어도 내 위적을 품 안이라 이별이 가르쳐서야 알죠. 난 열을 세어보아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어디에선가 버릇처럼 그대가 날 부를 것만 같아서 날 찾을 것만 같아서 한 걸음조차 떼어낼 수가 없죠. 이승철이었습니다. 열을 세어보아요 였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스페셜 이정일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박스에서 인터뷰했어요? 아, 예. 갑자기? 네. 전화 인터뷰로 그래요? 민동기 진행자께서 진행하시는 네. 저 뉴스박스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1주년 기념이라고 저한테 뭐 덕담 한마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아니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1주년과 사람인데 이정일 PD와는 네. 무슨 상관일까? 거기서 물어보시는 네. 게 뭐 이제 들어요? 안 듣는데 안 듣는다고 말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엔 들었다. 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뭐 그럴 때 들었고 네. 뭐 좋은 방송이다. 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뭐 한 번도 출연하지 않고 인터뷰 연기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가서 진짜. 뉴스바 얘기 좀 했습니다. 뭐 늘 그렇게 네. 깔때기를 잘 되니까. 네. 어. 간 것도 아니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은 예. 민동기 선배가 예, 제작도 혼자, 하시고 진행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유 정말 힘드시겠다. 예, 네. 힘들게 사시는 아유 응원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정일 PD 오늘은 네. 뭘 준비해 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글을 썼잖아요. 글을 썼는데 뭐 시사 PD로 뭐 사는 네. 그 방식에 대해서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갑자기? 네. 좀 살아야겠다. 너무 뉴스만 보면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좀 볼만한 게 별로
또 없어가지고 찾다가 최근에 또 영화를 봤는데 네. 2편을 봤는데 그 중에 한 편 어제 본 영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잖아요. 예, 일본 영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0월 29일에 개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5년에 한 번 더 개봉을 했답니다. 재개봉을 하는 영화들이 네. 요즘에 많아요. 예, 저번에 이터널 선샤인 같은 네, 경우에도 재개봉을 10년 만인가 했는데 이 영화는 3개봉이죠. 그러네요. 재개봉. 그러니까 2000 말도 잘 지어내. 3개봉이 진짜 3개봉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나? 네. 아무튼 재개봉. 네. 네. 해서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2003년, 2004년이면은 12년 만에 개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11년, 12년 만에 한 건데 하도 뭐 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본 적은 없어서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봤습니다. 이 영화가 네.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담은 건가요? 예, 완벽하게 사랑 얘기를 담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나눠보면 장애인과 네. 청년의 사랑. 그러니까 이 조제가 장애인이죠. 예, 여자 주인공.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저는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사랑인 것 같아요. 또 그냥 사랑인 예. 것 같다. 예. 지난번에 영화 얘기했었죠. 그 영화가 캐롤. 캐롤도 여자와 여자가 뭐 동성애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사랑이 네. 아니라 그냥 사랑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네. 이번에도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 이야기. 그렇게 비슷한 점이라고 본다면 네.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만의 네. 뭐 네. 이렇게 좀 매력이라고 할까요?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 제가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뭐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요. 처음에 영화 오프닝이 이제 사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긴 머플러를 두르고 노덕노덕 기운 이제 토끼 인형을 꼭 껴안은 소녀가 에펠탑 주위를 배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사진이 하나씩 나옵니다. 뭐 에펠탑,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수족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네. 특이하게 좀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인공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남자 주인공은 츠네오입니다. 주변에 여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는 그러니까 인기 많고 뭐 이런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작 가게에서 일을 하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작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아침마다 유모차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네. 그 이상하다. 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거동도 힘든데 그 유모차를 10년 동안 계속 끌고 다니는 게 신기하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유모차 안에 혹시 조제가 있나요? 그렇죠. 우연히 이 남자 주인공 츠네오가 대학생이거든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침에 어떻게 집에 가다가 그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와 그 유모차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 조제가 있었던 거죠. 조제는 츠네오 또로의 여자인데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네. 예. 그래서 아침마다 산책을 가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같이. 네. 근데 저도 그 장면을 잠깐 봤는데 네. 유모차가 언덕에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할머니 없이 그냥 네.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놓친 거고. 네네. 놓쳐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유모차는 그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츠네오가 벗기려고 탁 벗기니까 조지 같지 않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이 네, 이루어지는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유모차를 할머니 대신에 츠네오가 집까지 발려드립니다. 발려드려가지고 밥을 먹고 가라고 해요. 할머니가. 뜬금없이? 네. 그래서 괜찮은데 하는데 이미 밥상 앞에 앉아 있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할머니가 한 밥이랑 그다음에 조제라는 하는 여자애가 하는 반찬이랑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조제라는 여자애는 하반신을 못 쓰니까
그 손으로 그냥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조제라는 인물이 되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못생기지도 않은 약간 어두우면서도 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둘이 뭐 눈이 맞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침마다 이제 츠네오가 조제 집에 밥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되게 신기하죠. 뭐 좀 생뚱맞긴 합니다. 아니 그 밥 네. 너무 맛있으니까 밥이랑 저기 계란말이랑 네. 뭐 이런 거를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2그릇을 먹고 이러면서 계속 아침마다 할머니 도와드리고 산책도 시켜주고 네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네. 네, 친해지는 과정이 네. 이제 영화 장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OST를 제가 좀 준비했어요. 네. 하이웨이라는 곡인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네, 아하님께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올리셨어요. 소소님이구나. 이정일 PD 목소리 듣고 있는 중에 참지 못하고 붙여버렸다고. 네. 눈이 이제 동키의 사진에다가 이정일 PD가 안경 쓴 그 눈을 이렇게 해서 붙여주셨습니다. 잘 어울려요. 근데 불편하면 바로 지우겠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둘이 근데 밖에 이제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연애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일단.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네, 잘생기고 그 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는 파트너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예쁜 여자가 이 친구한테 계속 데이트 신청을 하고 네.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학교 여자 킹카라는 그 여자가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이 친구가 이 츠네오 남자 주인공이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있었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제 집에 복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시설, 집을 좀 개보수해주고 이런 거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조제랑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신청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 조제가 장롱 같은 데 들어가 있거든요. 책을 막 읽고 있어요. 츠네오가 와서 장난을 칩니다. 이런 책도 읽네, 이러다가 갑자기 손을 덥석 잡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책을 서로 가리키다가 손이 이렇게 맞닿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남자 손을 탁 잡아요. 그때 조용합니다. 조용하겠지. 네. 아니, 갑자기 손 잡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자는 당황했겠죠. 그죠. 남자는 당황했지만 남자는 의도가 있고. 당황했지만 네네. 안 뺍니다. 네네. 조금 있다가 뺍니다. 네. 그때 이제 서로 약간 눈이 약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자마자 그 킹카 여자친구가 옵니다. 그 집으로. 뭘 또 그런 상황이야. 네. 그 집으로 와서 내가 네. 견학하러 왔다. 네네. 츠네오가 먼저 그 집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제한테도 인사를 해요. 네. 하는데 조제는 그냥 딱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니까
인사는 안 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걔가 인사를 그 조제한테 하고 이러니까 되게 뻘쭘하죠. 그래서 그 퀸카 여자가 제가 그 조제냐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뭐 어떻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 장롱 안에서 조제가 다 듣습니다. 이것이 내 얘기를 저것한테 하고 다니고 그런 느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셋이서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되게 네. 불편한 관계가 네. 되네요. 네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네네. 네. 조용필입니다. 바운스가 1부 마지막 곡이에요. 2부로 오시기 바랍니다.